뉴욕시의회가 경찰 검문 보고 강화 조례안 표결을 강행한 결과 오늘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제22대 한국 국회의원 선거 재외선거의 등록 마감일이 1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글로벌 어린이재단 뉴욕 지부가 새해 회원을 모집합니다. 친한파 후보인 톰 수오지가 한인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뉴욕시의회가 경찰 검문 보고 강화 조례안 표결을 강행한 결과 오늘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뉴욕시의회는 오늘 경찰 검문 보고 강화 조례안의 표결을 강행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거부권 행사를 무효화했습니다. 이로써 정지회수법이 시행되는 7월부터 뉴욕시경은 실시하는 모든 검문에 대해 검문 대상의 인종, 성별 및 연령에 대한 세부 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 앞서 아담스 시장은 하급 정지에 대한 보고 요건은 경찰력의 낭비로 서류 작업에 매몰돼 범죄 해결에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며 해당 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오늘 오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7월 시행되기까지 법안의 세부 사항에 대해 타협을 시도해 볼 것이라며 법안에서 강조하는 경찰 검문 투명성에 대한 중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는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제22대 한국 국회의원 선거 재외선거의 등록 마감일이 1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 뉴욕 총영사관에서는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동료에 막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총영사관 재외선거관실은 지난 27일에는 뉴욕 한인 청과협회가 주최하는 청과인의 밤과 28일에는 뉴욕 한인회가 주최한 임시총회에 참석해 유권자 등록 순회 접수를 받았습니다. 김수진 재외선거관은 신고 신청 마감일이 1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뉴욕 일원 총 유권자 수 대비 3.8% 정도만 신고 신청을 마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제22대 한국 국회의원 선거 재외선거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선거인 신고 신청이 필수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신고 신청 건수가 보면은 직전 선거에 비해서 아주 낮습니다. 여러분의 참정권은 아주 소중하고요. 특히 개인민주주의를 대표하는 게 투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국민 여러분도 투표로 여러분의 힘을 멀리서나마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선거인 신고 신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웹사이트, 뉴욕 총영사관 및 순회 접수처 방문, 전자우편, 우편 발송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총영사관 재외선거관실은 남은 기간 한인마트와 각종 한인 행사 등을 찾아가 순회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2월 3일은 H마트 뉴저지 리지필드 지점과 H마트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와 156 스트리트 지점, 2월 4일에는 한남체인 포트리 지점, 2월 2일과 9일에는 한양마트 플러싱 지점에서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글로벌 어린이재단 뉴욕 지부는 새해 더 많은 회원을 확보하여 지구 곳곳 열악한 지역에서 고통받는 결식 아동을 더 효율적으로 돕기에 나섭니다. 글로벌 어린이재단은 어머니들의 사랑을 모아 경제적, 사회적 위협으로 고통받는 아동들을 급식, 교육 및 선도를 통해 희망을 심어주어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고자 설립됐습니다. 글로벌 어린이재단 뉴욕 지부는 2022년 본부에서 계획한 우크라이나 전쟁 긴급재난구호금 8만 달러 책정에 응답해 2만 달러 후원금을 보냈으며 2023년에도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구호금 2만 달러를 모금해 보냈습니다. 또 7월에는 뉴저지에서 열린 글로벌 어린이재단 25주년 총회에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 후원 활동을 돌아보고 공로패를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글로벌 어린이재단 뉴욕 지부의 김광희 회장은 어머니의 사랑을 실천하는 개인의 작은 노력으로 세계 어린이들을 도울 수 있다며 관심과 후원을 부탁했습니다. 왜 미국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it takes a whole village to raise a child. 근데 제 생각에 이게 그 village를 넘어서 이제는 it takes a whole world to raise a child.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만, 우리 딸만 좋은 환경에서 자라봤자 걔네들이 이제는 전 세계를 무대로 하고 자라는데 전 세계 어린이들이 평화롭고 행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글로벌 어린이재단 뉴욕 지부에는 평생 회원의 수가 약 100명이며 50여 명의 회원이 카톡 단체방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정혜 공동 부회장은 어린이를 돕는 데 뜻이 있는 한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며 회원들이 공유하는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강조했습니다. 회원이 되기 위한 자격은 한마디로 말하면 없습니다. 단지 어린이를 돕고자 하는 마음만 갖고 계신 분이면 어느 분이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서를 저희들한테 연락을 하면 저희가 보내주고 하는데 그 회비는 한 달에 10불, 그러니까 1년 회비 120불을 한꺼번에 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또는 평생 회원 1000불을 이렇게 한꺼번에 내시고 또 그분들이 무슨 특별한 활동 있을 때마다 또 조금씩 또 기부를 하시고 이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 회원이 회장님 말씀에 의하면 거의 한 500명 정도들이 이렇게 계셨다고 하는데 정말 그동안은 전부 다 개인의 아름을 통해서 이렇게 회원들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25주년을 맞이하고 또 뭐 터키나 또 전쟁 지역, 또 뭐 쓰나미 지역, 또 열악한 지역 이렇게 돕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도 조금 이런 언론이나 이런 미디어에 나가서 알리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마음으로 오늘 여기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정말 바라옵기는 저희의 그 인터뷰를 보시고 또 이렇게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정말 서슴지 말고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그것으로서 저희는 정말 요만한 조그만 금액이라도 너무 감사히 잘 쓸 것 같습니다. 글로벌 어린이재단 뉴욕 지부는 더 나아가 오는 3월 기금 모금을 위한 댄스 포 글로벌 칠드런과 5월 회원의 날 등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회원 문의는 전화 또는 웹사이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연방하원 3선거구 보궐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친한파 후보인 톰 소오지가 한인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소오지 후보는 지난 28일 플러싱에 위치한 프라미스 교회를 방문하고 2월 13일에 실시되는 보궐선거의 중요성과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날 허연행 담임 목사는 소오지 후보를 환영하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오지 후보는 이날 자신이 출마한 연방하원 3선거구에 대해 소개하고 이번 선거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소오지 후보는 자신의 경쟁 후보인 공화당 마지 필립 후보는 모든 후보 토론회를 거절하고 공개적인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한인을 포함해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 전체에 손을 내밀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2월 13일 소오지 후보를 위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한편 소오지 후보가 출마한 연방하원 3선거구는 퀸즈 베이사이드, 리틀넥, 더글러스톤, 그레인넥, 메네셋, 로즐린을 거쳐 글렌코브까지 북부 롱아일랜드 지역으로 한인과 아시안이 많이 사는 곳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난 회계연도 첫 4개월 동안 뉴욕시 7대 주요 범죄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시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지난 회계연도 첫 4개월 동안 7개 범죄는 44,44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45,738건보다 약 3%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기간 중 살인사건은 123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155건보다 21%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중범죄는 같은 기간 5.6%, 중절도는 18.2% 급증하는 등 살인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가 증가, 전체 감소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 전철 등에서 범죄는 751건으로 전년 783건보다 4% 줄었고 공원에서 발생한 범죄 역시 207건으로 전년보다 10% 감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지난 2년간 우리는 범죄를 줄였고 뉴욕 시민들이 더 안전하게 느낄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명백한 비전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드워드 카반 뉴욕시 경국장도 재임 첫날부터 불법 총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으며 이에 따라 전체 범죄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진 캐럴에 8,300만 달러 배상 판결을 내린 데 이어 뉴욕주 검찰총장이 3억 7천만 달러 배상을 요구한 자산 부풀리기 의혹 재판에서도 불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뉴욕 카운티 지방법원의 위촉으로 트럼프 그룹의 서류를 독점적으로 검토한 바바라 존스 전 연방판사가 공시 의무 누락뿐 아니라 계산 오류와 오타 등의 실수가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뉴욕 카운티 지방법원의 위촉으로 트럼프 그룹의 서류를 독점적으로 검토한 바바라 존스 전 연방판사가 공시 의무 누락뿐 아니라 계산 오류와 오타 등의 실수를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트럼프 그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 호텔로부터 4,800만 달러를 빌린 것으로 처리돼 있는 회계장부는 실제로 돈을 빌리지 않고 대출이 있는 것처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바바라 존슨 전 판사는 트럼프 그룹이 적절한 내부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으며 법원 감사인의 이 같은 보고는 트럼프 그룹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이 재판은 배심원 없이 판사가 판단하는 벤치 트라이얼로 진행되고 있으며 아서 앤고름 판사는 이미 트럼프 그룹의 자산 부풀리기 사기 의혹을 일부 인정했으며 내일까지 벌금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측은 이 같은 법원 감사인의 보고서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했으며 회계 서류는 공인 회계사가 작성했으므로 트럼프 그룹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경제정책인 바이드노믹스가 유권자들에게 어필하지 못하자 바이드노믹스 홍보보다 트럼프노믹스에 대한 공격으로 선거운동의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바이든 선거 참모들은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은 자신들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 대해 신경을 쓰지만 트럼프는 그렇지 않다는 인식이 많다며 따라서 경제 부분 선거운동은 이 부분을 공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노동자 등의 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기업과 부자들의 편임을 부각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일단 바이든 선거 캠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법인세 인하 등 감세 법안에 대해 화력을 집중,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지지 세력인 노동자 계층에 대한 접근을 차단한다는 전략입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3월 7일로 예정된 신년연설에서도 노동자 계층의 편에 선 후보임을 보여주는 정책 등을 대거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인 부유층에 대한 증세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부자 증세를 통한 세수를 시니어들의 소셜 시큐리티 연금에 사용토록 하는 등 노년 등을 위한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도 제시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수입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해 미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고 외국 자동차 업체들도 미국에 공장을 짓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8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나는 모든 종류의 자동차가 미국에서 만들어지기를 바란다며 나는 관세나 다른 수단을 총동원해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미국 노동자를 고용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다른 나라들은 멕시코의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공장을 짓고 있으며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이용 무관세로 미국에 자동차를 들여와 판매하고 있다며 나는 자동차 산업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지지를 선언한 손페인 전미 자동차 노조 위원장이 자동차 산업을 중국에 팔아넘기고 있다며 자동차 산업의 55%가 이미 미국을 떠났고 내가 대통령이 되지 않으면 나머지도 모두 떠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세계 각국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트럼프가 재선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한국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22년 미국 주택 임대인의 절반이 소득 30% 이상을 렌트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소득 절반을 임대비로 지출하는 사람도 1,2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버드대 주거문제연구소가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임대인 중 3분의 1이 2022년 연소득이 3만 달러 미만이며 특히 흑인은 연소득 3만 달러 미만이 42%에 달했습니다. 지난 2022년 렌트비 중간값은 하와이가 1,868달러로 가장 높았고 웨스트버지니아가 831달러로 가장 낮았습니다. 또 뉴욕주 렌트비 중간값은 1,507달러인 반면 뉴저지주가 1,577달러로 뉴저지주가 더 높았고 캘리포니아주는 1,856달러, 조지아주는 1,221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또 이처럼 렌트비 부담이 커지면서 홈리스도 급증, 지난 2023년 1월 기준 홈리스 수가 65만 3,100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렌트닷컴 조사 결과 지난해 12월 전국 렌트비의 중간값은 1,964달러로 2022년 12월보다 1% 정도 하락한 반면 캘리포니아주의 중간값은 2,941달러로 조사됐고 특히 로스앤젤레스는 3,51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주별로는 미시시피, 뉴햄프셔, 미시건, 미네소타, 노스다코다, 캔자스주 등은 렌트비가 10% 이상 오른 반면 플로리다주는 9.2%, 아이다호는 5.8% 내렸습니다. 또 전국에서 렌트비가 가장 많이 오른 도시는 로드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로 중간값이 2,752달러로 1년 전보다 22% 올랐고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렌트비가 가장 많이 내린 도시는 유타주의 솔트레이크로 21% 하락을 기록했고 텍사스주의 오스틴과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랄리 등이 12%대 하락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TKC 뉴스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됩니다.